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2월 3일. 네, 새로운 2월의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은 조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 원리, 아시겠지만, 사이먼이 엄청 욕했고, 귤릭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관리론 학자들이 열심히 강조했었던 고 조직의 원리, 일반적으로 분업에 대한 원리와 조정에 대한 원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고 원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업 원리에 해당하는 전문화의 원리, 요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 기회북하실 때에도, 요거 뭐지? 하고 어려워하셨던 분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 골랐는데요. 사실 전문화의 원리는 이 직무 설계와 직무 재설계,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이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한 번은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니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전문화는 일종의 분업입니다. 분화 또는 분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리죠. 업무의 종류와 성질을 구분해서 구성원들에게 주로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수평적 전문화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한 것 같고요. 수평적 전문화, 조직을 횡적으로 쪼개는 것도 있지만 수직적 전문화, 조직을 종적으로 쪼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수평적으로 쪼개는 건 이렇게 쪼개는 거고요. 그 다음 수직으로 쪼개는 건 이렇게 쪼개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라고 한다면 업무를 쪼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적 전문화는 권한과 책임을 쪼개는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위분리제 내용과도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장점이나 단점은 다 아실 테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직무 설계라는 내용 나와 있죠. 일단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직무 설계는 언제 이루어졌다? 그래요. 관료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료제에서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전문화를 시켰던 원리가 바로 직무 설계입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는 능률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에 대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적 통제, 엄격한 분업이 수평적인 전문화, 계층적인 통제가 수직적 전문화,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탈관료제화가 되면서 야,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직적 전문화와 수평적 전문화를 좀 완화해 볼까? 그게 직무의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직무 확장이라고 했어요. job enlargement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볼게요.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한다는 건 본래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조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하는 거죠. 직무 분담의 폭을 넓혀줘서 수평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는 일에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허츠버그가 얘기했었던 동기 위생 요인 중에서는 오히려 위생 요인,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직무 충실, 풍요화는 인리치먼트거든요. 직무 충실, 직무 풍요, 직무 담당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수직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수직적인 전문화를 완화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 충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을 굉장히 쪼개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쪼개지 않고 한 계층이 다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수직적 전문화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전문화가 완화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권한,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수직적 전문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권한, 책임을 나누어서 상층의 일과 하층의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평적 전문화는 말 그대로요. 수평적인 분업, 업무를 나눌 수 있다. 분업이 안 됩니다. 통합적인 업무를 해야 합니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보통 관리하는 업무들이 전문적인 하나의 영역을 진행하는 업무들보다는 수평적 전문화가 좀 낫다고 했고, 오히려 완전히 수직적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단순한 직무나 수평적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또는 전문가적 직무들이 수평적인 전문화 업무에 쪼개는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가 낮다는 의미와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의미 요거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요런 업무들은 수직적으로 계층을 쪼개서
상층과 하층의 업무를 나눌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완전 전문가 직무나 아니면 완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그런 고위적 관리 직무들은 권한과 책임을 상층과 하층이 분산해서 가질 수 없고 무조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권한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하나만 풀어보려고 해요. 2013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 하나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인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인 전문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전문화는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러지 않죠. 지금 보시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라면 이건 단순 직무, 좀 쉬운 직무들, 일상적 직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1번 X고요. 직무 확장, job enlargement입니다. 기존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 재설계가 job enlargement고요. job enlargement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주로 낮아지게 되죠. 고위관리 직무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수평적 전문화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거는 고위직의 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이 고위직의 관리 직무를 다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건 수직적 전문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직무 폭요와 job enrichment입니다. 직무를 맡는 사람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관한 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게 직무 인리치먼트 풍요화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실 너무 안 되면 이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특히 의미 파악하시는 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무의 유형들을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제가 일단 관리 직무는 무조건 수평적 전문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출발하시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계속 빌고 있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거야. 이렇게 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